네, 안녕하세요. 금캐로 가지 금캐남입니다. 오늘은 독일과 일본의 전범 국가적 의미와 세계적으로 두 국가에 대한 태도가 왜 다른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전범이라는 의미부터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쟁 범죄를 줄임말로 우리나라에서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전범 국가라는 말 대신 보통 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에 대항해 싸운 국가를 추축국이라고 부릅니다. 추축국은 이탈리아 무솔리니가 연설 중에 사용한 말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냥 전범 국가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독일은 나치 문양과 경례 등을 보이면 절대 안 된다는 식으로 전 세계 국가가 눈칫밥을 주고 있지만 일본은 신사참배뿐만 아니라 우길기까지 매우 자연스럽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길기 사용에 화를 내는 국가는 중국과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곤 합니다. 심지어 우길기는 몇몇 우리나라 연예인들이 의미도 모르고 사용하여 구설수에 오른 적도 많습니다. 도대체 왜 독일과 일본은 둘 다 전범 국가인데 왜 일본 전범에 대해서는 미온적일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은 세계 1차 대전과 세계 2차 대전의 전쟁 범죄 국가입니다. 2차 대전으로 인해 1차 대전의 전범이 부각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1차 세계대전의 독일군은 제국군이라고 불렸으며 2차 세계대전의 독일군은 국방군이라고 불렸습니다. 제국군은 제1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1919년 해체되었습니다. 우선 1차 세계대전의 독일 전범으로는 1914년 프랑스를 공격하기 위해 벨기에를 불법 침입하게 됩니다. 이러한 침입은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고 중립국인 벨기에를 침입하면서 중립국의 지위를 무시하였습니다. 이 와중 무고한 벨기에 민간인들을 사살하였고 1915년 헤이그 협약을 어기고 살상력 가스를 가장 먼저 사용하였던 국가가 독일이었습니다. 화학무기로 인하여 수많은 병사와 민간인을 사망시켰습니다. 그 이외에도 러시아 포로들 대상으로 생체 실험을 하였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는 나치 독일이 나타나면서 더욱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홀로코스트가 나치 독일로부터 주도되었습니다. 홀로코스트는 유대인에 대한 제노사이드를 뜻하는데요. 여기서 홀로코스트와 제노사이드를 헷갈려 하실 수도 있습니다. 홀로코스트는 나치 독일이 유대인을 멸종시키는 것을 뜻하고 제노사이드는 특정 인종, 종교, 민족 또는 그룹을 집단적으로 대량 학살하는 행위입니다. 홀로코스트로 인해 죄 없는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당하였고 그 희생자 수는 600만 명이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었던 것은 히틀러라는 단 한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 나치 부역자들의 의견도 동일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유대인들이 이득을 보았다는 식으로 나치 독일은 국민들을 선동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독일 전체가 반유대인 정서로 나아갔고 나치당 집권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독일은 최악의 전쟁 범죄를 일으키게 되었고 우리 인류 최악의 비극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이후 니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을 통하여 나치 독일은 전범들을 처벌하였습니다. 이후 독일은 일관적으로 사과와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였고 사회 전반적으로도 잘못을 뉘우치는 분위기를 만들어 신뢰를 회복하였습니다. 학교 교육에서도 나치 독일의 잘못을 반영하여 자라나는 독일 학생들에게도 숨기지 않고 잘 보여주었습니다. 강제 수용소와 관련된 역사적인 장소를 견학가는 것도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사실 일본의 전범 내용은 우리나라 역사와도 관련이 깊습니다. 우리나라는 식민 시절부터 전쟁 범죄에 관련되어 있었고 강제노동, 강제징집 등 잊을 수 없는 역사를 겪었습니다. 특히 위안부를 설치하여 많은 여자들이 피해를 보았고 여전히 그 아픔에 대해서 일본은 사과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게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게도 큰 피해를 주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사건으로 난징 대학살인데 6주 만에 30만 명을 죽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죽이는 방법도 매우 잔인했습니다. 가슴이나 목까지만 생매장을 한 후 드러난 부분은 칼로 자르거나 탱크로 밟았다고 합니다. 일본은 무참히 포로 학대를 했던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일본은 연합군 포로 사망률이 23%로 다른 국가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태평양 전쟁 당시 포로로 잡힌 미군 27,000명 중 40%가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점은 1929년 제네바 협약을 무시하는 처사였습니다. 제네바 협약에는 전쟁 포로에게 구호와 보호 조치를 해야 하며 비인도적 대우를 하면 안 된다고 협약을 하였습니다. 일본은 필리핀에서도 포로 학대를 하였습니다. 손을 묶은 채 120km를 행진하게 하였는데 7만 명 중 약 1만 6천 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를 바탄 죽음의 행진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사실 이외에도 생체 실험을 한 것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일명 731 부대라고 부릅니다. 각종 생화학 무기를 만들었고 무고한 사람들을 데리고 가 잔인하게 실험을 하곤 하였습니다. 균 실험, 탄저균 폭탄 실험, 동상 실험 등 정말 끔찍한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제외하고도 정말 잔인하고 잘못된 방식의 전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범 내용이 많은데 왜 우리 인류는 일본의 전범 내용에 대해 미온적일까요?
도쿄올림픽에 우길기를 허용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정말 화가 나는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버드 대학 교수라는 사람이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이었다라는 발언까지 하는 등 세계 전반적으로 일본 전범 사항에 대해 굉장히 미온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독일과 비교해도 일본은 반성하는 자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독일은 나라 정책, 교육뿐만 아니라 독일의 리더까지 나서서 기회가 되면 항상 사죄를 하고 있으며 잊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에게 연금 개념으로까지 배상을 해주었습니다. 반면 일본은 정반대 행보를 보였습니다. 저는 세 가지로 정리하였습니다. 우선 피해 국가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일은 연합국에 둘러싸여 있을 뿐만 아니라 연합국으로부터 군사적, 경제적 통제를 받고 있어 나치 세력을 없애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일본에게 당한 대부분의 국가는 약소국이었기에 전범 재판 목소리에 전혀 귀를 기울여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독일에게 피해를 본 국가들은 당시 강대국이었으며 그들의 입김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리적 요건입니다. 독일은 4개 연합국이 분할 통치되면서 전범에 대해 꽤나 오랜 시간 동안 사죄하였고 전후 복구를 위해 옆 국가와 교역이 필수였기에 주변 국가와 잘 지내기 위해 사과와 보상을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반면 일본은 미국 단독으로 점령을 하였고 일본 내 정치적인 것들을 활용하기 위해 일왕에게 무죄를 선고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A급 전범을 석방시켜 주었습니다. 동아시아 지역은 전쟁 이후 경제 성장, 정치 안정화, 6.25 전쟁 등으로 일본은 주변 국가와 관계를 중요시하는 것이 아닌 미국과 유럽의 관계를 중요시하면서 전범 사죄는 신경도 안 썼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일본은 오히려 전쟁의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2차 대전 당시 핵폭탄을 2번이나 투하당하면서 일본의 극우주의자들에게 매우 좋은 핑계거리가 되었습니다. 나아가 전범들의 자손들이 일본의 정권을 잡게 되면서 일본 내 전쟁 피해자라는 것을 홍보하고 정권 유지 체제로 마련하였습니다. 일본은 이미 역사를 잊은 듯합니다. 역사를 잊은 국가는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같은 실수를 반복할 때 우리나라는 잊지 말고 준비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금캐로 가지 금캐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